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66조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연 10.5%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률인데, 자, 빌딩 ABC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나와 있죠. 자,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자,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우리가 A 부동산이 우리가 빌딩 A가 6%, 빌딩 A가 6%, 빌딩 B가 우리가 10%, 그리고 빌딩 C가 12%죠. 이 펀드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치로 우리 구하는데, 가중치가 얼마죠? 전체 1,000억 중에서 A가, 자, 가중치를 곱해줬는데 전체 이 1,000억 중에서 A는 100억을 투자를 했고, B는 전체 1,000억 중에서 300억을 B에 투자를 했고, 또 전체 1,000억 중에서 얼마? 우리는 600억을 우리는 C에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얼마죠? 우리가 공득이 없으니까 10분의 6이죠. 0.6%가 되겠고, 자, 요거는 10분의 30%니까 3%가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돼? 10분의 70이니까 7.2%니까 10.8%죠.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10.8%. 1번 틀린 지문이죠. 2번 빌딩 A는 빌딩 C보다 어떻게 돼요? 위험이 낮죠. 표준 편차 위험은 4%로 빌딩 C보다 낮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죠. 그래서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저위험 저수익 투자 부동산. 2번 틀린 질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연 10%다. 자,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우리가 10%인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채택을 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부동산 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에 이 펀드의 체계적 위험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4번 틀렸고, 빌딩 ABC 중에서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위험을 측정하는 이 표준 이 편차에 대한 이 기대 수익률에 있어서의 값을 의미한데, 자, A는 표준 편차가 몇 프로? 4%, 기대 수익률 6%, 2분의 3, 1.5가 되겠죠. 자, B는 우리가 7분의 10이니까 7, 1은 7, 7, 4, 28, 약 1.4 이렇게 가겠죠. 자, C는 얼마죠? 10분의 12니까 1.2. 그럼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는 뭐죠? A.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ABC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성과 측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을 묻는 거죠. 자, A 부동산은 다른 BC 부동산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 10%로 가장 낮고 표준 편차 위험도 7%로 가장 낮기 때문에 저위험 저수익 투자 상품. 맞는 질문입니다. ABC 부동산 모두 수익률의 움직임이 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다. 수익률의 움직임 밑줄. 그러면 수익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상관계수를 의미하죠. 자, 이 상관계수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두 자산 간의 이 수익률의 움직임,
이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가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이 유사하다 밑줄, 유사하다는 것은 이 상관계수가 어떻게 그래? 크다. 상관계수의 값이 클수록 유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볼까요? 자, 주식 맨 끝에 타 금융상품 수익률과의 상관계수인데 자, 어떻게 돼요? 주식이 채권보다는 비교했더니 채권이 0.458로 주식 A 부동산 낮죠? 채권이 또 B 부동산도 채권이 낮습니다. 주식보다 또 C 부동산도 채권이 주식보다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수익률이 채권보다는 우리가 주식과 유사하다. 맞죠? 여러분 상관계수의 값이 클수록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주식이 크니까 주식이 우리는 채권보다는 유사하죠. 맞는지는. 변이계수를 통해서 자, 변이계수가 나오죠.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얘기합니다. 자, 변이계수는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그러면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을 측정하는 이 표준 편차를 의미를 하겠죠.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데 자, 여기서 BA가 나오죠. 그럼 A 부동산은 얼마? 자, A 부동산 기대 수익률 10 표준 편차 어떻게 돼? 7 0.7이죠. 자, B 부동산은 얼마? 기대 수익률 14% 그리고 표준 편차 15 1보다 크죠. 그럼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으니까 A 부동산이 B 부동산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죠. 3번이 틀린 지문. 평균 분산 결정법을 따를 경우에 투자자는 C 부동산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죠. 왜냐? 자, 여러분이 B, C를 봤더니 자, 평균 분산에 있어서의 이 지배의 원리를 보는데 자, 4번 지문에 이 기대 수익률이 B, C를 봤더니 B가 몇 프로? 14%. 기대 수익률 14%, C는 15% 이렇게 되겠죠. 13%, C 부동산의 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표준 편차가 B, C인데 B는 15%, 여기는 C는 16%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기대 수익률로 B가 높고 표준 편차 위험도 B가 작으니까 이때는 뭐를? B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하니까 C 부동산을 제외하죠. 그래서 C 부동산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A, B에서 따지는 거죠. A, B. 자, A, B를 따졌더니 A는 몇 프로? A는 10%, B는 14%. 자, 표준 편차 A, B를 따졌더니 A는 7%, B는 15%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네요. B가 A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4번 설명. 자, 5번. 금융상품과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B. 자, B가 A보다 주식도 어떻게 0.236으로서 AC보다 낮고 채권도 0.123으로서 AC보다 낮죠. 그래서 낮을수록 좋거든요. 낮은 B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보다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 대상이 된다. 그럼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 대상이 됩니다.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자, 3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미래는 불확실함으로 투자자는 위험의 대가로서 수익률을 요구하죠. 대부 비율,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는 크다. 또한 이것은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상 위험 증가시킵니다. 맞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원하므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하죠. 맞는 점은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의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은 평균으로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이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중립적이 아니라 위험 회피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의 위험,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위험축 아래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것은 이것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립형이 아니라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즉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부동산 투자 결정이 가장 적합하다니까 틀렸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번 틀린 질문.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수를 무작위적으로 늘리더라도 포트폴리오 위험은 감소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번 정답, 2번 맞는 지문이죠. 2번도 맞는 지문. 그래서 여러분 1번이 틀린 지문이고 3번 투자자는 위험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위험한 만큼 요구 수익률도 같이 높아집니다. 맞는 질문. 시장 변화에 따라 수익이 정반대 밑줄 정반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A 자산의 수익률이 3%면 B 자산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라는 얘기죠. 정반대로 변화하는 두 개의 자산에 혼합하여 투자하면은 우리 비체계적 위험은 제로가 돼요. 여러분이 정반대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정반대일 때는 수익률의 움직임, 자 여러분이 수익이 정반대로 변화한다. 여러분 정반대로 수익이 정반대로 변화를 할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정반대로 변화할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우리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서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를 조정을 해주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이고 5번 부동산 투자자는 위험이 큰 만큼 위험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책으로서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됩니다. 맞는 질문. 34번 평균 분산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 평균 분산법은 수익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투자 대안에 있어서 이 분산,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맞는 질문. A 기대치는 B보다 크다. 자, A 기대치. 자, 작년 시험에도 평균 분산법에서 정답을 물었죠. 자, 이 평균 분산법에 있어서 우린 지배의 원리는,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데, 자 이 기대 수익률 A 기대치는 B보다 크고 이 표준 편차 위험은 우리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B보다 작거나 같다. 위험이 같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A를 선택하고, 자,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데 표준 편차가 B보다 작을 때, 이럴 때도 우리는 A를 선택해요. 2번 맞는 지문이죠. 3번 A 기대치는 B보다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 자, A 기대치는 B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 표준 편차가 B보다 작다. 표준 편차 A가 B보다 작을 때,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하죠. 지배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 우리가 낮고, 자, A 기대치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클 때 이때도 A를 선택을 하죠. 자, 요거는 3번 설명 맞는 질문. 평균 분산법은 우리가 A가 B보다 기대치도 크고 A가 B보다 표준 편차도 크다. 자, 이 경우 기대치도 크고 표준 편차도 큰 투자 대안의 결정에 유효하게 적용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죠.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법에 오류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면은 우리는 A, B 두 투자 대안의 위험 수익의 관계를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진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4번 정답. 유효하게 결정된다니까 틀린 질문. 기대치가 동일할 경우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바로 위험이 낮은 쪽이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습니다. 위험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한다.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평균 분산법의 지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보는 내용이죠. 자, 35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니까 틀렸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가 커야 돼? 기대 수익률이 커야지.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우리는 투자를 채택을 하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우리는 기각을 하죠. 1번 틀린 지문. 2번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따르면은 A 투자원과 B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 자, 이렇게 A와 B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같은 경우에 A 투자보다 B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자, A가 B보다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이런 경우에 기대 수익률 같은데 A가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같은데 A가 B보다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요? A 투자보다 B 투자보다 B 투자의 우리가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이런 경우에는 뭐를 선택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하죠. A를 선택합니다. A 투자안이 선호된다. 2번 정답.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죠. 2번 정답.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하니까 어떻게 돼? 틀린 지문이죠.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평면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지는 거예요. 예.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그래서 3번 완만해진 게 아니라 급해집니다.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급해집니다. 3번 완만해진다니까 틀린 질문. 투자 위험과 기대의 수익률은 부의 관계에 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죠? 위험이 높을수록,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 기대의 수익률도 높아지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의 관계를 가집니다. 틀렸고,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뭐 한다? 우리는 상승시키죠. 자, 요구 수익률은
이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무위험률에다가 이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가산한 것을 말하죠.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35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36번 부동산 투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자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1번 두 개에 대한 중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고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입니다. 지분 수익률이 총 투자 수익률인 종합 수익률보다 높으면은 플러스 양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는 지문.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인 무차별 곡선이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죠. 이게 효율적 우리가 프론티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이렇게 나타나죠. 이 접하는 점이 이 최적 포트폴리오인데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인데 이렇게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두 개의 대안을 선택한다면 경기 흐름에 따라 수익률 변동 밑줄 수익률 변동은 뭐죠? 이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은 상관계수인데 유사하면 수익률 변동이 유사하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이야. 플러스 값이 아니야. 마이너스 값을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요. 그래서 수익률 변동이 유사하면 안 되죠. 유사한 부동산이 아니라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포트폴리오 효과가 큽니다. 4번 틀린 질문. 4번 정답이네요. 5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별로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맞는 질문. 자, 37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 시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총 위험은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자, 이 얘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입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자산의 수가 나오고 이 포트폴리오 위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가겠죠. 뭐 이런 형태인데, 자, 이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이 총 위험은 이 체계적 위험과 이 비체계적 위험의 이렇게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은 이만큼의 총 위험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총 위험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때 요 위에 있는 위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고, 이 밑에 있는 이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이 체계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 두 위험의 합으로 구성됐습니다. 1번 맞고, 2번 체계적 위험이란 시장의 힘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총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공제한 값, 바로 뭐가 돼? 비체계적 위험이죠. 요 공제한 값, 이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되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 여기까지 오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됐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체계적 위험만 남는 거죠. 체계적 위험. 자, 어떻게 돼? 맞는 질문.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야.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죠. 4번 정답. 피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고,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4번 정답. 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이지, 개별 부동산이 가지는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자, 38번. A, B, C, D의 각 투자안에 대하여 향후 10년간의 수익률을 예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대치가 계산되어 있다. 합리적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 의한 투자 분석을 행하는 경우에 가장 옳은 것은 1번 A, B, C는 위험이 높을수록, 표준 편차가 위험이거든요.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커지니까 이 평균 분산의 원리에서는 투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1번은. 자, 2번.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본다면은 C보다 D 투자안이 투자 대안으로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하는 게 표준 편차죠. 자, A는 8%일 때 얼마? 3.3. 자, 8%일 때 표준 편차 3.3. 요게 A. 자, B는 13%일 때 5.5. 자, 13%일 때 B는 5.5. 이 점이 B. C는 18%일 때 7.7. 요점 C. D는 1%일 때 7.7. 자, 7.7인데 여기에 C고 21% 이렇게 주어졌겠죠. 여기에 D. 자, 그러면 C, D인데 뭐죠? 표준 편차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D를 선택합니다. D. 예?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평균 분산의 지배에 우리가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의하면은 합리적 투자자라면 A 투자안에 비해서 D 투자안이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므로 투자 대안으로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하니까 우리가 틀린 지문이죠.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서 우리가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서 보면요, 이 기대 수익률이 A와 D를 비교하면요, A는 8%고 D는 21%예요. 요게 커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우리는 A가 얼마? 3.3%, D는 7.7이니까 요게 크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 그래서 3번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A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보다 위험이 낮죠. 표준 편차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럼 A 투자안의 실현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인 8%에 근접할, 가장 가까울 가능성, 근접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분석되죠.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장 가까울수록 위험은 낮게 되죠. 효율적 프론티어를 구성하는
각 투자안의 상관계 수익값이 플러스 1이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인데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5번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효율적 프론트는 이렇게 나타내겠죠.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뭐가 돼? 효율적 우리가 프론티어입니다. 자, 39번.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완전한 분산 투자는 모든 위험을 제거한다고 하면 안 되죠. 뭐죠? 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계적 위험은 이 체계적 요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우리는 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부동산들 사이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돼? 플러스 2를 제한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부동산의 종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죠. 3번 정답이고 4, 5 종류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기 전에는 분산 투자가 효과가 없다. 여러분 둘 이상의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분산 투자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줄여준다. 이런 분산 투자와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분산 투자로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A, B, 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려면요, 우리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볼 때 호황일 때 몇 프로? 6%. 자, 호황일 때 6%고요. 불황일 때 우리가 4%가 나왔어요. 그럴 때 호황일 확률, 문제에서 호황과 불황일 확률은 각각 50%.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 50%. 3%, 2% 해주니까 5%죠. 자,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 자, B부동산은 몇 프로? 8%, 4%죠. 8%, 호황일 때 8%, 불황일 때 4%다. 그럼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 50%니까 4%, 2% 더해줬더니 6%가 되죠. 자, C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봤더니 호황일 때 몇 프로? 호황일 때 10%, 우리가 불황일 때 몇 프로? 2%가 되겠죠. 그러면 호황일 확률 우리가 50%, 불황일 확률 50%니까 5%, 1%면 6%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우리 개별 자산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구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가중치, 상대적 투자 비중이 가중치를 곱해주는데 이 포트폴리오 비중 두 번째 보면 A는 20%, B는 30%, C는 50%.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오죠? 이것은 1%, 이거는 1.8%, 이거는 3%. 합쳐졌더니 5.8%가 바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죠. 5.8%.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대 수익률 이런 게 또 출제를 자주 하죠. 자, 4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 구하라. 이번은 호황일 확률이 몇 프로? 40%, 불황일 확률은 60%인데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상가.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 호황일 때 20%, 호황일 때 20%, 불황일 때 10%죠. 이때
호황일 확률은 40%, 호황일 확률 40%, 불황일 확률 60%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8%고 8%, 요거는 6%, 8%와 6%를 더해줬더니 얼마죠? 14%가 되겠죠.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 구하고 이제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 오피스텔은 자, 우선은 호황일 때 25%, 불황일 때 10%. 자, 호황일 때 25%, 불황일 때 10%죠. 또 호황일 확률 우리가 0.4, 불황일 확률 0.6. 요거 6%고 요건 얼마죠? 우리가 곱해주면은 바로 10%. 예, 6%를 더해줬더니 얼마? 16%가 되겠죠. 자, 오피스텔은 16%가 나오고, 자, 아파트는 얼마?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몇 프로? 호황일 때 10%, 불황일 때 8%가 나오죠. 호황일 확률 얼마? 40, 불황일 확률 60. 그럼 4%에 4.4% 더해줬더니 얼마? 우리는 4.8% 더해줬더니 얼마? 8.8%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상가 14%, 우리가 또 뭐죠? 오피스텔 16%, 그리고 얼마? 아파트 8.8%인데 이 상대적 투자 비중, 자산 비중이 20%, 우리가 상가 20%, 오피스텔 30%, 우리가 아파트 50%가 주어졌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오죠? 이게 2.8%가 나오고, 요거는 4.8%가 나오고, 요거는 4.4% 나오죠. 9.2%에서 더해주니까 12%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12%.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잘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42번 우리가 내용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